여러분 안녕하세요. 메타카네기 양지원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자리 올려서 아마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좀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요, 날이 좀 더워지잖아요. 날이 더워지면 이 기운이 올라가는 기운이 좋은 양기도 올라가지만 그 양기 때문에 화를 잘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화를 내지 맙시다 입니다. 자, 우리가 화가 우리 자신에게 주는 영향이 있거든요. 화를 내면은 화가 풀릴까요? 화를 내고 나면은 오히려 우리가 우선 첫 번째 우리가 그 신체적 영향을 한번 봅시다. 화를 내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 몸에는 상당히 이런 심장의 압박도 많이 오고요. 우리가 화를 내다가 심장이 터져서 으악 뒷목 잡고 쓰러지고 이런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는 순간에 우리 몸에 특히 심혈관계 계통이나 뇌 계통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화가 한 번 냈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화가 습관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 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런 상황에 또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심혈관계 계통, 심장에도 문제가 많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심장을 고치고 싶으면 우리가 이 혈골지심이라고 해서 몸 자체에 달린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신명지심이라고 이 마음의 문제, 한마디로 성질이 급해서 그런 경우도 심장병을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고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건강에도 아주 안 좋죠. 두 번째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 화를 내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되나요? 가장 많이 화내는 경우 있죠? 운전하실 때. 앞에 차가 확 끼어들어, 야!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 사람이, 어우,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이렇게 하고 내가 화가 풀리고 상황 해결됩니까? 안 그렇죠. 오히려 그쪽엔 더 적반하장,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화를 내는 것은 이 부메랑 효과라는 게 있어요. 내가 던진 대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화를 잘 내게 되면은 관계를 망쳐요. 내가 직원들한테 잘해주고도 한 번씩 화를 내게 되면 이런 분이 있죠. 직원들한테 화를 막 이렇게 내신다 한 다음에 야, 오늘 미안하다. 회식 한번 하자. 이렇게 회식 풀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화내고 나도 다 뒤끝없이 잘 풉니다. 그럴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못을 박은 다음에 빼도요, 흔적은 남는다고.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감정의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망치게 되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화를 내는 순간 가장 가까이 정말 나를 도와줄 협력자, 파트너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화를 가장 잘 내는 사람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화를 더 쉽게 내게 되거든요. 이런 억제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화는 건강을 망치고 관계를 망치고 행복을 망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지 말아야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화를 안 낼까? 이거의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 못 고칩니다. 어이? 화를 못 고친다는 말씀은 화를 내는 것은 어떤 문제로 발생하냐면 사실은 내가 태어날 때 가진 DNA 자체가 화를 잘 내만한 구조를 타고 태어납니다. 대개 화 잘 내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이미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DNA상으로도 화를 받아서 타고나고요. 또 어렸을 적부터 화를 냈던 어떤 그런 그 피해 경험이라고 할까요? 억압의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아이한테도 야! 이렇게 행동하면 아이가 깜짝 놀라 경계가 들죠. 이런 것들이 우리 전전두엽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낼 때 생각을 하고 이 화낼 만한 상황이군 하고 화내야겠어 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화가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튀어나오는 화는 사실 어렸을 적부터 내가 이 잠재의식 속에 기저가 이렇게 구조화되어 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고치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유전적으로도 타고나거나 또 어렸을 때 학습된 경험이라는 것이 내면적으로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한다고 해도 잘 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푼다는 건 없애는 건 아니고요. 서서히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화를
내는 것은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화를 내놓고 난 뒤에 왜 화를 냈습니까? 아니 제가 화를 내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좀 화를 심하게 내는 경우가 있죠. 일반적으로 화내시는 분들하고 경우는 다를 수 있겠지만 묻지마 폭행, 이번에 그 서울역에서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그 화를 내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잘못했다고 진정을 뉘우치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척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를 냈다니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제가 저렇게 하잖아 라고 하는 이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화낼 만한 상황에서 물론 앞에 차가 끼어들었다거나 직원이 어떤 실수를 했다거나 이럴 때도 누군가는 그 상황에서도 화를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를 내는 건 그 상대방의 문제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화가 나 있기 때문일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안에 없는 것은 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화를 낼 만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불을 붙여도 불을 붙는 소재이기 때문에 불이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정하셔야 돼요. 화를 내는 건 내가 화를 내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구나. 그리고 분명히 기억할 건 화를 내는 건 잘한 행동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화를 내가 이런 상황에서 또 화를 냈구나 하고 한번 리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화를 좀 다음엔 이 상황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안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스스로 한번 다음에는 이럴 땐 좀 이렇게 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화를 내는 것은 좋은 행동이 아니다. 이걸 인정하고 같은 상황에서는 화를 안 내겠어라고 리뷰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도 있어요. 화를 낼 만한 것이 하나의 구조화된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침에 출근하고 피곤하고 짜증날 때 직원들한테 화를 자주 낸다거나, 그렇죠?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하고 이야기할 때 화를 낸다거나, 특히 특정한 누구하고 얘기하다 보면 짜증이 난다거나 이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요건 대비책이 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화를 안 낼 수 있을까? 이렇게 그걸 내가 잘못했기 내가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고 정리하자. 이렇게 되풀이 우리가 복습을 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화를 좀 내세요. 네? 화를 참으면 병돼요. 화 내시던 분이 참으면 병되거든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면은 좋게 푸시면 돼요. 첫 번째는 화를 낼 때 웃으면서 화내보세요. 예를 들면 야, 너 그 말이라고 해? 자, 웃으면서 해볼게요. 야, 그 말이라고 해? 뉘앙스 완전 다르죠. 이렇게 웃으면서 화를 내게 되면요, 상대방도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웃으면서 화를 내면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참는 것보다 이런 방법도 괜찮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화를 내보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즐거울 때는 화가 덜 내요. 되게 화를 안 내기 위해서 입 다물고 말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화병이 생겨요. 오히려 화가 나는데 참는 사람이 더 빨리 돌아가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화를 낼 때는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라도 자기 감정 표현을 하는 게 좋고요. 누르는 건 절대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난 이런 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라고 표현하는 게 좋고요. 또는요, 내가 즐거운 일을, 액티비티를 많이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운동을 한다거나, 그쵸? 기분 조절한 거 막 수다를 떤다거나 이렇게 하면 화를 억제하는 힘이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감정은 동일 상황에선 하나의 감정이 나오면 다른 감정은 좀 숨어집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즐거운 마음을 자주 채워주면 좋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도 좋은 대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자, 우리 마음을 좀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 좀 느리게 하면 좋아요. 느리게 하는 습관을 가져보면 좋은데요. 우리 명상을 할 때도 호흡을 천천히 하는 습관을 가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평소에 복식 호흡이나 호흡을 좀 천천히 하는 습관을 가지면 훨씬 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이 책이 얘기가 있었어요. 아이가 아빠하고 놀아달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 아빠 지금 바쁘잖아!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그 아이가 뺑소니 차에 사고를 당하게 돼서 떠나게 됩니다.
그 아빠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뭐였을까요? 그때 그 아이한테, 그죠? 화내지 말았으면. 어쩌면 우리는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 더 많은 걸 사주고 더 많은 어떤 걸 해주는 것보다는 상처를 덜 주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해주는 것보다는 상처를 준 것을 더 오래 간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잘했다, 당연해,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이렇게 숨기게 되면 자꾸 그것 속으로 내가 이렇게 묶여서 꼼짝 못하게 됩니다. 파악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은 마음이 더 넓어져서 화를 덜 낼까요? 아니요. 나이 들수록 지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화를 더 잘 낸대요. 그렇죠?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지혜로워지는 것이고요. 화낼 만한 일이 있어도 웃어서 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갖추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바로 수양을 할 때죠. 화를 좀 덜 내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지고요. 나도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화이팅!